그런 마음으로 교수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데 그냥 무작정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무작정 정보를 막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TMI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쏟아낸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게 알맞은 교수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알맞은 교수는 뭘까요? 어제 우리 재호가 이러더라고요. 마트를 갔는데 멜론을 하나 샀어요. 멜론 하나 사고 또 옆에 조그만한 멜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외 같진 않고 초록색이에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밥을 이만큼 오므라이스를 해달라 그래서 오면서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걸 엄청 막 먹더라고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또 멜론을 잘라달래요. 재호야 너 밥 많이 먹었는데 그거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재호가 이랬어요. 아빠 내 마음속의 얘기를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귀 기울여 들었더니 멜론이 먹고 싶대. 그래서 멜론을 제가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구나.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있구나.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욕구와 어떤 흥미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데, 그에 따라서 내가 주는 것들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가르침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더 의미 있게 전달되고 뭔가 받아들이기 좋은 거죠. 교수란 그래요. 가르치는 거. 근데 학원의 교수는 일방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싶고 저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 가서 어깨에 손도 얹고 막 이러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달려 있어서 이거 솔직히 의미 없고요.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겠죠. 자유롭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고 아이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체육 교수는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에 뭐만 넣으면 돼요? 체육을 넣으면 되죠. 우리는 운동 기능을 가르칠 거예요. 아이스하키를 가르칠 거고 유도를 가르칠 거고 농구를 가르칠 거고 볼링을 가르칠 거고 배구를 가르칠 거고 농구를 가르칠 거고 축구를 가르칠 거고 수영을 가르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가르칠 거란 말이죠. 가르치다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운동 선수를 만들 것까지는 아니니까. 만약 거기서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꼈다면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이상의 꿈을 꾸어 나가겠죠. 그래서 체육 교수 이론은 체육 교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가장 일반적인 체육 교수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가 1대1의 관계일까요? 그쵸. 예, 교사가 누굴 가르치냐면 학생을 가르쳐요. 어디에서? 체육 수업이라는 틀에서. 그럼 교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연구자죠, 연구자. 예, 전문가, 또 연구자. 이렇게 할게요. 자, 학생은 어떤 아이예요? 초보부터 시작해서 뭐 숙련자까지 학생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욕구가 다양한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하겠죠? 수업의 목표에 맞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위계 있게 잘 구성해서 의도한 목표로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근데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팀을 짜서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짝을 져서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을 질문으로 통해서 유도해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양한 방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교사는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런 틀에서 체육교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의 내용 목차고요. 교수 기능의 효율성이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체육 수업이 우리 중학교 몇 분이에요? 45분 수업이에요. 그렇죠? 45분 수업인데 교사는 의도한 목표에 맞춰서 내용을 가르치겠죠? 내용은 뭐겠어요? 뭐 여기가 얘기했던 우리 종목들, 그 운동 기술들, 또 중요한 어떤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일 거고. 그러면 45분 시간 동안에 뭐 우리 일반적으로 차시 지도 안 짜면 도입, 전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요게 45분이라는 얘기죠. 45분 도입 얼마나 걸릴까요? 도입 때 주로 뭐 해요? 체조, 뭐 출석 점검, 환자 파악, 뭐 복장 점검, 뭐 이 정도 하겠죠. 그 이 정도 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출석 점검하고 환자 파악하고 뭐 체조하고 준비 운동하고 뭐 체초 활동 통제가 되어져서 막 간단한 자기 활동들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할 거예요. 5분에서 10분? 네, 5분에서 10분 걸려요. 정리를 할 때 뭘까요? 해당 수업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복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 운동하고 부상자 파악해서 뭐 없으면 이제 들여보내야 되겠죠. 이거 딱 5분에서 10분 잡을까요? 짧게 잡아야 5분, 길게 잡으면 10분이에요. 짧게 잡으면 전체 시간이 10분이니까 실제 전개는 30분, 30, 한 5분 정도죠. 20분 잡으면 한 25분에서 3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죠. 그럼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능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각각 기능 연습한 것들을 모아서 또는 이제 복합적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해요. 그 세 파트로 나눠서 한다 쳐도 10분, 10분, 10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짜임새 있게 움직여도 10분, 10분, 10분 딱 30분밖에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은 뭐 배구의 언더핸드 패스야. 자, 이번 배구의 언더핸드 패스 한 다음에 오버로 하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게임화 해가지고 우리 리드업 게임을 한번 해보자. 오늘 수고했어.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저 뒤에 가서 더우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어디가 있을까요? 운동장에서 그늘로 가겠죠? 그늘로 갈 거예요. 누가 햇빛에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임용 발령 받아가지고 처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때 체육관에서 막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해요. 신참 체육관 먼저 써. 3, 4월달에. 그럼 어떻게 해요? 좋죠? 예. 그게 선배가 여러분들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3, 4월달 너네 먼저 주고 5월, 6월달에 바꾸는 거죠. 선배들이 체육관 가고. 그러니까 우리 한참 더울 때 체육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참 더울 때 밖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울 때 얘네들 거기 갔으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야! 나와 이 새끼야! 빨리 연습해! 막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한 번 하다가 저기 그늘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체 시간 중 30분 중 내용에 쏟아붓는 시간과 운영에 쏟아붓는 시간 중에 어디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내용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내용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금방 햇빛과 그늘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체육관을 쓸 수 없었어. 어디서 해요? 배구였어요, 우리. 배구에 언더 오버만 할 거예요. 뭐 게임 안 하고. 어디에서 모일까요? 어디에서 모일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남향이에요. 네. 전부 남향이에요. 동양인 학교는 없어요. 그러면 남향인데 그늘은 어디져 있어요? 남향의 반대쪽에는 학교 뒤편에 그늘져 있겠죠. 거긴 대부분 뭐예요? 주차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시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면 돼요. 공간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더워서 체육관은 이미 선배가 자리를 뺏었고요. 저는 더워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차들을 다른 곳에 주차해서 여기만 주차만 확보가 된다면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거기다 배구 코트를 그리고 연습해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면 수업을 하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더 웃긴 거죠. 야, 선생님들이 그 주차하는데 불편하다고 너희한테 뭐라 그럴걸? 어떤 선생님인가요? 제가 좀 만나겠습니다. 예, 어떤 선생님입니까? 뭐 이렇게 뜬가.
그래서 이걸 확보해요. 장소를. 그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선생님이 일일이 말을 해야 되고 일일이 지시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들, 절차와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조화 시켜 놓으면, 자동화 시켜 놓으면 이 내용에 쏟아붓는 시간은 많아지고 운영에 쏟아붓는 시간은 적어지죠. 내가 이 내용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과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 과제 활동이 또 학생의 수준하고 내용이 또 비슷해진다면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공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랬을 때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ALT, 실제 학습 시간이 높아지는 거죠. 학습자 반응 비율이라는 OTR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학습자가 성공적인 참여할 수 있는 반응의 비율이 많아지면 ALT는 높아져요. ALT가 높아지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뭘 늘리기 위함이냐면 이걸 늘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 경험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성취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을 잘하고 노련한 운영자가 되면서 아이들이 요구에 맞는 내용을 잘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러한 능숙한 교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